자, 16번입니다. 다음 자료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작성된 것을 댓글만을 보기에서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을 먼저 암기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얼굴이 보름달형이야. 얼굴이 동글하니까 엄청 귀엽겠죠. 그래서 이런 동글한 보름달 같은 얼굴 형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환상적이네. 환상적인 달쌍의 얼굴을 모두 원하. 환상달쌍 원하. 그 다음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출쌍이파. 환율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은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이것은 이 환율이 상승하는 요 상황은 수출업자한테는 상승, 수출업자한테는 유리하고 수입업자한테는 굉장히 하락, 수입업자한테는 불리하다 이겁니다. 이 반대 상황은 어떨까요? 환율이 하락할 때는 달하 원상, 출하 입상 이렇게 반대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면은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출업자는 불리하고 수입업자한테는 유리하다. 이렇게 반대로 푸시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환율이 상승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아까 얘기했던 환상달성 원화 출산 입하 이거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갑과 병이 글에 대한 댓글을 작성해 봅시다. 단 갑과 병은 모두 우리나라의 거주자입니다. 자, 여행 승금 주식 투자입니다. 자, 갑부터 볼게요. 갑. 한 달 후에 미국으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 유학 중인 자녀에게 교육비를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병. 미국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암기하는 걸 풀 수 있긴 한데 스탠다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먼저 1달러가 있는데 이 1달러가 그 전에는 1,000원이에요. 1,000원의 가치야. 그런데 이게 1달러는 그대로인데 1,000원이 1,500원이 된다고 봅시다. 여러분들이 1,000원이 1,500원이 됐으니까 오른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달러의 가치는 똑같은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이게 1달러를 얻으려면은 우리나라 원화를 1,500원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50%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수출로 봅시다. 자, 여기가 외국이고 예를 들어서 수출하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자, 수출하는 회사가 있어요. 자, 그럼 수출하는 회사는 외국에 뭐를 보낼까요? 보통 물건을 만들어 보내겠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반도체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보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뭐를 받아요? 돈을 받죠. 근데 그 돈은 기축통화가 달러니까 달러로 받죠. 그러면 달러를 받으면 그 전에 물건을 줬을 때, 자, 1달러가 1,000원일 때였는데 1달러가 1,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돈이 값어치가 더 달러가 강해진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달러가 그대로 받아왔을 때는 그전에는 1,000원이었는데 이게 1,500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그러면 50% 더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수출 회사에서는 뭡니까? 그 달러가 환율이 상승하는 거는 수출 회사한테는 유리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반대로 보면은 자, 외국이 있고, 자, 수입 회사가 있습니다. 자, 수입하는 회사예요. 자, 수입하는 회사는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거죠. 자, 물건이나 서비스든 아니면 재화든 간에 물건이나 뭐나 이런 거를 수입을 합니다. 그 자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수입 회사는 외국에 어떻게 돼요? 지불을 하죠. 달러를. 그런데 이 달러를 지불할 때 수입 회사는 국내에 있기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원화를 가지고 있어요? 원화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달러를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는 1달러를 1,000원이면 바꿨는데 그게 1,5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줘야 되는데 50% 정도는 돈이 더 들어가지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업자는 돈을 주는 거니까 얘는 환율이 상승하면 뭡니까? 환상달성 원화, 출상 입하. 수입업자는 하락을 한다. 그러니까 불리해진다. 한 달 후에 미국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수입업자에 해당하는지 수출업자에 해당하니까 중심 달러예요. 달러가 가는지 오는지, 달러를 보내야 되는지 받아야 되는지로 구분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갑은 한 달 후에 미국 여행 가려고 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는데 얘가 미국을 가요. 미국을 가서 달러를 보내는 거죠. 그쵸? 갑이라는 사람이 달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해당이 돼요? 수입업자야. 수입업자. 그러니까 만일 가라는 데에서 갑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건 X죠. 왜?
출상, 입하. 하락이잖아요. 이입업자잖아. 그렇죠? 수입업자. 수입업자는 돈을, 달러를 보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안 좋다고요. 그 환율이 상승하면은. 그러니까 수입업자니까 갑은 안 좋은 상태일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을은 미국 유학 준비 중에 자녀의 교육비를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자, 을이란 사람이 국내에 있는데 미국에 돈을 보내는 거예요. 교육비를 정기적으로 보내는데. 뭘로? 달러로. 그럼 수입업자예요, 수출업자예요. 물건을 받고 물건을 수입을 하고 달러를 보내는 거 수입업자에 해당이 되네. 그러면 환상달성 원화 출상 입하. 수입업자는 하락이니까 을은 을한테 이 상황을 불리하겠네. 그쵸? 자, 그럼 병입니다. 미국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자,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대요. 자, 병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는데 미국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대요. 미국 주식 어디 있어? 미국에 있잖아. 미국에 있죠. 그쵸? 근데 이 미국에 있는 주식을 이 사람이 다시 받아가지고 1달러를 받아서 국내에서 환전을 해요. 그러면은 달러가 어디에서 어디로 오는 거야? 미국에서 국내로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건을 보내고 달러를 받는다. 수출업자. 근데 환상달성 원화 출상 입하. 출상. 수출업자는 좋은 환경. 그러니까 병은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쵸? 자, 가부터 볼게요. 가는 원화를 달러로 서둘러 환전하세요. 자, 서둘러 환전을 하래요. 그럼 서둘러 환전을 하라는 거는 지금 갑의 상황이 안 좋으니까 빨리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환전을 하라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봐도 되죠. 자, 환상달상 원화 출상 입하. 환상달상.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해요.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하니까 이게 환율이 계속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거가 달러를 내가 빠른 시대에 지금 환율이 계속 지속되니까 달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뭡니까? 나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둘러 환전하세요. 맞는 거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교육비 부담이 커지겠네요. 자, 교육비 부담이 커진다는 거 을이 안 좋다는 얘기죠. 안 좋은 거니까 맞는 거지. 맞죠? 안 좋잖아요, 을이. 그러니까 빨리 부담이 커진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다는 보유 주식이 달러화 표시가 변함이 없다면 원화로 환산한 보유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겠군요. 자, 원화로 환산한 보유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겠군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달러로 된 주식을 다시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원화로 바꿔서 내가 냠냠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갖겠다는 거죠. 근데 원화로 환산 가치가 떨어지겠군요. 병은 지금 미나노예요. 병은 좋아요. 근데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가치가 오르겠죠. 그쵸? 그래서 X. 자, 16번에다 3번 기억 니은이 맞으니까 이렇게 간단히 푸시면 됩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와 B는 각각 민사재판, 형사재판 중 하나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B부터 잠깐 보면요. 판사가 있고 원고, 피고가 있는데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그리고 피고는 그 소송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A가 형사고요. 그리고 B가 우리가 민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검사가 있잖아요. 그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원고가 존재하잖아요. 형벌로 처벌을 받는 게 형사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까요? 이 사람이 몸이 구속되는 게 형사고 민사는 돈 관련되는 거, 돈으로 물어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몸으로 때우는 거, 형사는 이건 돈으로 하는 거, 민사. 그러니까 형사가 몸으로 때우는, 민사는 돈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문제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1번. 니은은 형벌의 정도에 따라 판결한다. 니은은 검사잖아요. 근데 검사는 판결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형을 한다고 해서 검사는 이 피고인이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형벌을 해주십시오. 처벌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판사한테 얘기하는 거죠. 형벌을 따라 판결을 하는 거는 그 기억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X고요. 기억과 달리 디귿은 범죄의 유무를 판단한다. 자, 기억, 판사는 디귿과 달리 범죄의 유무를 판단한다. 범죄의 유무라는 건 몸으로 때우게 하는 것은 요거는 민사고 요건 형사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디귿과 달리 기억은 범죄의 유무를 판단한다. 그렇죠? 그래서 형사재판의 그 판사분이 바로 범죄의 유무를 판단을 해서 판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디귿과 달리 기억은 범죄의 유무를 판단한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리을의 소장 제출로 시작한다. 자, B는 리을의 소장 제출. 소장을 제출한다는 거는 자기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소를 한다는 겁니다. 고소를 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고소를 받는 사람은 피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리을이 아니라 누구의 제출로? 바로 여기 위치한 원고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원고. 그래서 X입니다. B는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다. B는 개인 간의 분쟁, 주로 뭐 돈 관련된 거. 그래서 B가 이 4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이고요. A는 민사재판, B는 형사재판. No. B가 민사재판, 돈 관련된 거, A는 형사재판 목록을 떼우는 거, X입니다. 17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은 X시장에 관한 신문기사를 요약한 것들. 신문기사의 제목을 출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X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다. 자, X제는 공급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나타남. X제의 공급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를 또 아셔야 되냐면요. 자, 이렇게 그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은 이 그래프는 이쪽은 양을 나타내고 여기는 가격을 나타냅니다. 가격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는 수요 곡선, 그리고 여기는 공급 곡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에 맞춰지는 게 시장 가격, 시장 양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곡선에서. 자,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 그 다음에 그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공급 곡선이.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뭡니까?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양이 늘어나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는 걸 말하죠. 공급이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을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X제 생산의 핵심적인 원료 가격이 폭등했다. 자, 원료 가격이 폭등했어요. 자, X제가 예를 들어서 김밥이라고 쳐요. 근데 김밥의 핵심 원료 가격이었던 단무지나 아니면은 뭐 햄이라든지 이런 게 가격이 폭등해. 그러면은 공급이 증가할까요? 자연스럽게 뭡니까? 원가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은 공급이 감소하게 되죠.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 그다음에 2번. X제의 보완제인 Y제의 가격이 대폭 상승한다. 자, 여기서 보완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보완제는 함께 사용할 때 그 값어치가 커지는 거. 그러니까 함께 사용할 때 효용 가치가 커지는 것을 보완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완제라고 하는 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X제가 프린터예요. 만일 X제가 프린터라면은 Y제가 잉크라고 봐요. 잉크. 자, 그러면은 X제와 Y제가 보완제라는 건 뭐냐면은 프린터하고 잉크는 같이 움직여야죠. 그렇죠? 잉크가 없는 프린트가 없는 잉크?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XJ 보완제인 YJ 가격이 대폭 상승한다. 자, 그러면 잉크 가격이 대폭 상승한다고 봐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잉크 가격이 낮았을 때 사람들이 쉽게 낮은 가격의 잉크를 구매를 해서 프린트를 쭉쭉쭉 했는데 잉크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프린트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자, 잉크 수요도 떨어지면은 이 프린트의 수요도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완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그러니까 X의 보완제인 Y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고 하면은 Y, 잉크를 잘 안 쓰려고 하니까 YJ의 수요가 감소하고 이거는 XJ의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니까 X.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X제를 생산하는 땡땡 기업의 X제 생산이 중단됐다. 공급이 감소 정도가 아니라 공급이 아예 중단된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공급이 증가했다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공급이 공급의 감소 쪽이니까 생산 중단이니까 이거는 X 반대니까. 그 다음에 4번입니다. X제 생산 기술 혁신으로 X제 생산 능력이 대폭 향상됐다. 자, 생산 기술이 혁신을 통해서 생산 기술의 어떤 생산 능력,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양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해요? 공급이 증가한 걸 말하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X제에서 건강한 수면에 지장을 초래하는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자, X제를 만드는데 X제 프린터에서 굉장한 납성분이 검출됐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건 악재죠, 악재. 악재면은 사람들이 X제를 안 사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요 감소 요인이니까 X.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9번. 정치 형태가 가나에 대해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 가와 나는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중에 하나이다. 가 같은 경우에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는 거. 그러니까 가가 뭐에 해당이 될까요? 가가 바로 간접 민주정이고, 그리고 나는 국민이 결정해서 직접 법률과 정책을 집행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직접 민주정에 해당이 되겠죠. 자, 직접 민주정치라는 건 뭐예요? 모든 국민들이 다 달라붙어서 어떤 나라 일을 결정하는 거. 그쵸? 그런데 이 직접 민주정치는 굉장히 국민들이 적을 때는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5,100만 명의 국민들이
어떤 나라 정책을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다 국민들이 다 그거에 매달려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시간 없죠. 그렇죠?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게 고대 그리스 아테네나 이런 데에서는 소수의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직접 투표를 한 직접 민주정이었는데 이게 가장 좋긴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뭡니까? 대표자를 뽑고서 대의민주주의, 그 대표자,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뽑힌 대표자가 뭡니까? 국민 대신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나타난 방식이다. 자, 나가요? 나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정이 발전되는데 이게 시작이죠. 직접 민주정. 그래서 기억 맞고요. 가는 나와 달리 국민의 자치 원리를 충실하게 수행한다. 가는 나와 달리 이거는 바뀌었죠. 나는 가와 달리 국민 자치 원리를 국민 자치 원리라는 게 뭐예요? 자치. 스스로 다스릴지, 스스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필요한 일을, 나라 일을, 국가 일을 누가 직접 한다? 국민 직접 한다. 그러니까 국민 자치 원리에 가장 충실한 거는 직접 민주정이 나죠. 그러니까 바뀌었죠. 그러니까 X. 그 다음에 디귿은요. 가는 나에 비해 법률과 정책 결정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대표자들이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같이 하는 그러니까 직접 민주정이 가장 좋긴 해요. 근데 아까 서두에서 선생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모일 장소도 없거니와 하나하나 나라 정책이 얼마나 막 수백 건, 수천 건, 수만 건이 되는데 그거를 직접 투표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거는 이거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리고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 민주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맞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고 그다음 리을입니다. 나는 가에 비해 국민의 정치 무관심이 나타나기 쉽다. 나가 가에 비해서 반대죠. 가는 나에 비해. 그러니까 현재 간접 민주정이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정치적 무관심이에요. 특히 선진국이 될수록 특히 이 젊은 층들의 이 투표율이 낮아지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선진국들이 공통된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치 과정이 너무 복잡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정치가를 포함한 정치 전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신물나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큰데 이 사회가 우리나라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이 사람들마다 관심 있는 영역이 다른데 이 정치는 너무 복잡해지니까 정치 영역 자체가 그러니까 관심 영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관심해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한 4년,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에 참여하는 거 이외로 정치에 참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정당에 직접 가입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나기가 쉽다. 이거는 바로 직접 민주정과 다른 간접 민주정, 가의 간접 민주정이 약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X고요. 그래서 19번의 답은 기억 디귿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0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물가 안정 및 고용 안정 대책을 주제로 한 학생들의 활동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학생은 자,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가 학생은 경제 상황 카드 가 나와. 자,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라는 거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이렇습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책 카드는 A와 C 두 장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A, B, C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선택한 대책 카드에 적힌 경제정책 문제를 선택한 경제상황 카드에 적힌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만 대책 카드 한 장당 1점씩 획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점이다. 카드 구성은 학생 값과 무궁은 선택액은 아래와 같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효율성 있는 정책이 결정이 돼야 그 정책이 뭡니까? 1점이 되는 거예요. 1점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는요. 밑에 보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면 돼요. 이런 거는. 자, 보세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겁니다. 자, 가를 보면은 경기적 실업이 심각하다. 자, 실업자라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직장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러니까 경제적 실업이 심각하다는 건 그만큼 뭡니까? 경제가 업이라는 거에 다운이라는 거예요. 경제가 굉장히 다운이라는 거죠. 자, 경제가 다운이라는 건 뭐냐면 시중에 돈이 적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지갑을 꽁꽁 닫아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경제가 바닥이다. 자,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이 심각하다. 자, 물가 상승이 심각하다는 건 뭐냐면요. 자, 물가 상승은 어제는 5,000원을 냈던 짜장면 한 그릇이 오늘 갑자기 2만 원이 된다. 물가 상승.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심각하다. 막 가격이 쭉쭉쭉 오른다는 건 뭐냐면은 자, 가격을 왜 오를까 사람들이. 자, 내가 중국집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5,000원에 팔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 많이 오는데 내가 돈 더 많이 벌려면 가격 올려야겠네? 그래서 10,000원을 올렸어요. 근데 10,000원으로 올렸는데도 사람들이 더 미어 터져요. 더 많이 와. 프리미엄 저기 짜장면이라고 해서. 그러니 뭐예요? 15,000원, 20,000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심각하다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가게에 손님이 많고 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가는 경제가 바닥인다. 그리고 나는 경제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경제가 하락인다는 것은 시중 경제 이 시장에 마켓에 돈이 적다는 거고, 이거는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정부에서 돈을 시장에 풀어야 되고, 나는 지금 막 물가가 너무 오르면서 경제가 너무 화랑이니까 이건 뭐예요?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돈을 시중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려져 있으니까 그 돈을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엑셀을 밟아야 되고 이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러면 A는 중앙은행의 이자율이 인상된다. 자, 은행의 이자율이 인상된대요. 자, 중앙은행이라면 한국은행이에요. 자,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건 뭘까요? 자, 중앙은행. 자, 은행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은행은 시중은행이고 2차 은행이라고 보면 돼요. 자, 1차 은행, 중앙은행은 여기서 이자를 정하게 되면 그 이자에 영향을 받아서 은행에서 이자를 정하게 되거든요. 이 일반 그 국민들한테. 그런데 은행의 이자율이 인상된다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그 예적금,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예금이나 저금을 해요. 저축을 해요. 그런데 은행에서 이자를 20%를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20%.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장에서 어렵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 수익률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5%면 굉장히 좀 많이 버는 거거든요. 주식에서만이 한다고 하면. 그런데 내가 가만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한 1,000만 원 정도를 그냥 은행에만 맡기기만 하면은 이자를 20% 준대. 그럼 내가 엄청나게 힘들게 일을 해봐야 5% 버는데 15%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자율이 인상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을 가지고 시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은행을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있는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면 이거는 그 경기를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 해당이 되겠죠. 나는 A. 그렇죠? 뭐 이게 알겠죠. 자, 그다음에 B는 정부의 공공사업 확대자. 정부가 공공사업을 일으켜서 공공근로든지 아니면 정부의 명의의 어떤 뭐 민간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사를 짓는다든지 다리를 짓는다든지 고속도로를 짓는다든지 어떤 공공사업을 통해서 정부가 어떤 사업을 발주하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정부도 공짜로 하나요? 정부의 어떤 공공사업, 어떤 건설을 할 회사들이 막 입찰을 해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누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일반 회사들한테 돈을 준다.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거기한테 돈을 퍼주는 거죠. 돈을 퍼주는 거. 돈을 퍼주는 거니까 경기가 하락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퍼주는 거니까 경제가 하락하는 거를 해결하는 거니까 가는 B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C, 정부의 재정 지출 축소. 정부가 돈을 쓰임새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있는 돈을 뭡니까? 끌어다가 이제 정부가 그냥 쟁여놓는 거예요. 정부가 돈 안 쓰는 거야. 정부가 돈을 안 쓰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떤 경제가 활성화된 걸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나를 해결하는 게 C가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가는 B, 그 다음에 나는 A, C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가는 B, 그 다음 나는 A, C니까 자, 여기 가는 B라고 했죠. A 들어가니까 틀리고 그러니까 갑은 X. 그 다음 을은 가는데 가는 가는 B라고 했잖아요. A, C 틀리죠. 자, 그다음 병은 가는 B, C래요. A, C라고 했죠. 그러니까 틀리고. 그 다음 정은 나는 A, B래요. A, B니까 틀리고. 무는 난데 나는 A, C래요. A, C. 그러니까 맞죠? 무. 그래서 20번의 답은 5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